이재명이 생각보다 정청래 표가 많은 거에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수습을 하려고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막 웃음을 짓는데, 제가 봤을 때 정청래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네,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웃어. 진짜 말 그대로 눈빛이, 냉철하죠. 그리고, 툭 치면서 웃어 하는 게, 웃음이 되게 어색해. 실제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뭔가 억지 웃음 같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 막 웃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은 봉합됐다는 쇼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지금은 이제 당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기 우리 정청래 또 저기 안 갈 수가 없죠. 아, 내가 좀 뭔가 동질감이 생겼나 봐. 우리 정청래라 그러네. 저쪽 정청래 의원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했는데, 억지 웃음, 썩소. 저 장면을 보고 정청래 지지자들은 굉장히 더 열받죠. 지금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시기를 보더라도 저기서 막 육회 해가지고 뭐 파티처럼 밥을 먹었다는데, 지금 거제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당의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그 분열상을 한번 수습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국민들 마음도 이렇고, 민주당원들도 갈라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반칙을 통한 승리라는 측면이 강해요. 이재명이 끼어들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광주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부지까지 딱 찍어서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김민석이 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투표제도 너무 정청래한테 불리해. 근데 그거를 직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또 이재명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정청래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심리적인 분당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재난지역 선포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제 쪽은 지금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인데 가보지도 않아.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도 안 해. 근데 반면에 광주에는 아직 그 군부대가 뻔히 있고 지금 공장을 당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브리핑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회장들 불러가지고 90도로 인사하는 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은 정부가 막 공장 짓는 부지도 왔다 갔다 정할 수 있네 싶으니까 트럼프가 그걸 딱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굉장히 훼손한 겁니다. 만약에 광주에 그 옮기는 문제를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안 했다면은 미국이 설사 그런 요구를 해도,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기업이 공장 짓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좌지우지 할 수 없죠라고 딱 매너 있게 딱 끊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입김을 줘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무리한 요구가 또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국익 침해 행위고, 제가 이거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특히 쟤네들이 얼떨결에 얘기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찾아가서 권유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가서 광주에다 공장 지으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물론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이재명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 밑에서 나 몰래 그 북한 800만 부처럼 나 몰래 다른 사람들이 했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직접 광주에서 전당대회 표를 좀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자백한 케이스. 결과적으로 피해 상황만 정확히 파악이 되면 딱 맞아떨어지면서 탄핵의 여건만 되면은 탄핵 사유는 이미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탄핵 사유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과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전용기를 청년 최고위원에 임명했다는 뉴스입니다. 보셨어요? 이게 왜 웃기냐면은 일단 전용기가 청년 같지가 않아. 그게 너무 사람들이 다 막 어떻게 전용기가 청년이냐 하는 행태를 보면은 진짜 기득권 세대처럼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민주당에서 뭐 다 말도 안 되게 하지만 뭔가 선봉장처럼 뭐 보안수 사건 폐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정책들 추진할 때는 그냥 뭔가 전용기를 앞장 세워가지고 뭘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저한테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받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방어했던 사람이 전용기랑 강덕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보면은 제가 뭔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방해를 했던 게 딱 드러나는데 전용기 강덕구를 아니나 다를까 바로 중용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김민석 자기 친정 체제를 이제 수립하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죠. 청년 느낌이 너무 안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웃긴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정민철이 또 혼자 김칫국 드링킹 하고 있었던 게 자유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 기탁금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 없다고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거기에 또 이재명까지 나서서 청년을 생각하는 것처럼 기탁금을 낮춰주라고 하고 막 김민석도 막 정민철 편들어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민철도 피해자야. 선거에 실컷 활용만 해먹고 청년 최고위원으로 하마평만 오른 다음에 아예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니 뭐 할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민철을 내세워가지고 막 친청계 유시민하고도 설전이 붙게 하고 막 어떻게 보면 선봉장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을 내세워서 민주당 내에 있는 젊은 층을 대변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봉장처럼 막 써먹었는데 그리고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 돼가지고는 청년 최고로 전용기를 딱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민철도 올곡 나올라나? 그럴 정도로 사실상 속은 거죠, 속은 거. 쓰고 버린 느낌? 저는 사이버 불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민철은 나는 정청래는 받아줘도 정민철을 못 받아줘요. 그래서 전용기가 최고위원이 됐다는 게 특히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오늘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민철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불링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고발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거 변호 준비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뉴스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오늘 되게 왜 이렇게 웃긴 뉴스가 많지? 안규백이 타령이 있었다면은 한기호 의원 아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웃냐면은 병적 기록 공개하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병적 기록 공개하면 되는데 그건 공개 못하면서. 근데 댓글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다 안규백이라고 안 부르고 지금 한규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규백이라고 막 다 부르는데 일단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왜 이렇게 좀 재밌죠? 나 보고 아까 한참 웃었네. 한규백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만약에 촬영 관련된 게 병적 기록부에 없다면은 더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더 큰 무슨 팩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탈영 관련돼 가지고 거의 자료 공개를 못하니까 기정사실화돼서 막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만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병적 기록부는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을 그만둬야 공개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공개를 하는 순간 국방부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좀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규백이란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에
한기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강제 입양을 해야 되니까 날벼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병적기록부에 우리가 단정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게 탈영이라고 딱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더 감추고 싶은 뭐가 있지 않고서야 왜 그걸 공개를 못합니까? 공개하는 게 불리하니까 공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탈영 의혹을 좀 잠재우려고 한 건데 새 별명이 생겼어. 한규백. 아, 한규백 뜻이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 안규백 그 성을 바꾼 거예요. 한씨로. 한규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지금 탈영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해소를 못하니까 한규호의 아들이니까 성을 한씨로 바꿔서 한규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댓글 보고 제가 너무 엄청 진짜 소리 내서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오늘은 특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오늘의 이상한 뉴스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상한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김민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도 그럼 김민석 씨라고 불러야 돼? 아니, 김민석이 그냥 뭐 대법원장을 알기를 뭘로 알길래 조희대 씨 물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현수막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인민민주주의, 북한에서 추구하는 뭔가 망신주기, 인민재판 그런 거거든요. 인민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상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냥 재판정에 가서 공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재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선동을 하고 또 조리돌림을 해서 뭔가 망신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제청권은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그 제청 안 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쥐고 있으면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하지만 탄핵 사유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무조건 보내야 돼요. 안 보내고 계속 잡고 있으면은 이 정무적인 이 손실, 피해가 청와대를 계속 직격하기 때문에 저는 버티지를 못할 거라고 봐요. 대법관들이 당장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거나 또 뭐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전세금이 떼이게 돼서 소송을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겼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빨리 형이 확정이 안 되면서 집행을 못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재판 질질 끌리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국민들은 다시는 이재명 안 찍죠. 다시는 민주당 안 찍게 되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한테 선동돼서 민주당을 찍어 왔어도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막 몇 억씩 사라져. 몇 천만 원씩 사라져. 그러면은 어떻게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법관에 대한 공백 사태가 전부 다 청와대를 직접 직격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JTBC에서 한 지지율조차도 5%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까 혹시 보도 나온 거 있으면은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JTBC에서 지지율 관련돼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조차도 5%가 급락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뭐 보도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오늘 이상한 뉴스가 진짜 엄청 많네요. 이상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평가가 50%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JTBC에서조차도 돌파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서면은 일부라도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돼서는 탄핵 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기만 하면은 그런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부정평가가 첫 50%대고 부동산 논란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 논란뿐만 아니라 참정권 침해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민주당의 내분 또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근데 권호영 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재판 하시지 않는데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돼요. 너무 원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유우파의 싸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선의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좀 독해야 되고 어떤 거는 거울 치료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전략적으로 좀 말이 안 돼도 치받아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너무 원칙론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대팀은 반칙하고 축구로 따지면은 막 그냥 그 상대팀 다리 그냥 부러뜨리려고 드는 이건 무슨 태클도 아니야. 온갖 반칙하고 축구장에까지 막 총 들고 칼 들고 뛰어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너무 정직하게 룰대로 싸우는 거에 나는 정말로 좀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만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우리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해줘야 돼요. 제가 파기 재판 주진우 이슈에서 몇 편일지 모르겠다. 요새 많이 찍어가지고 그 당시 판결 됐을 때 제가 파기 재판 저는 유죄를 당연히 예상했고 왜 유죄일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그 당시에도 다 해설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해설한 내용이 그대로 대법원 판결문에 꽂혔어요. 왜?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뭐 제가 예측 잘하고 막 제가 무슨 점쟁이처럼 김민석 하듯이 막 엉뚱하게 맞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판결에서는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국민들 대다수도 다 유죄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1심에 징역 1년 나온다 딱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벌금 70만 원, 80만 원 나온다고 막 얘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벌금 80만 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약간 코웃음을 쳤거든요. 이게 무슨 벌금 80만 원짜리냐. 대권에서 온갖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 직위를 훔치려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벌금 80만 원이 나오겠어요. 이거는 딱 징역 1년짜리라고 했는데 2심에서 2심 판사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판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그 사건도 다 뒤집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자유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뒤져야 되는 사건이고 그 당시 징역 1년을 제가 딱 정확하게 맞춘 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딱 그 파기 재판을 안 하면은 재판이 잘못하면은 법관들이 눈치 봐서 재판을 멈출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기 재판하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파기 재판 가능하다. 법률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 당시 재판이 거의 1년 만에 끝나야 되는 법상 1년 만에 끝나야 되는 재판인데 거의 2년 가까이 끌었기 때문에 파기 재판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했어. 근데 그게 마치 심판 보듯이 그래 유죄는 맞지만 원칙적으로는 파기 재판보다는 파기 환송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칙이 바로 섰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파기 재판을 안 하는 바람에 그 원칙을 고수했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상식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선의를 가졌어도 정치는 현실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지만 그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정치고 사법은 정치의 영역은 아니지만 파기 재판을 하는 게 저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어요. 근데 진짜 그게 이제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도 그냥 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너무 원칙론을 고집하는 거 저는 우리가 그냥 선비정신이 좋아서 선비정신이지 상대방은 칼 들고 강도가 들었는데 선비처럼 갓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방망이라도 들고 휘둘러야죠. 요 정도 얘기하고요. 또 오늘도 이게 심상치가 않네. 점점 시간이 지금 뭐 30분 가까이 돼가나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댓글도 봐가면서 하는데 이 댓글에 너무 공감되는 댓글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사기 방송에는 여러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자꾸 댓글에 제가 뭔가 꽂힐 만한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니까 제가 자꾸 이게 얘기가 새는데 뭐 새는 대로 하는 거죠. 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이 또 새벽 배송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는요. 공산주의나 독재국가랑 뭐가 차이가 나냐.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으면은
공산국가고 독재국가예요.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초월하는 대원칙입니다. 나라가 뭘 자꾸 하라고 강요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은 그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새벽 배송 왜 제한합니까? 그리고 새벽 배송 하시는 부분들의 그 건강 문제는 그 건강 문제대로 해야 되고 그 희망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저는 검사 때 일을 많이 했어도 야근보다는 새벽 출근을 더 선호했어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업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새벽 5시, 6시에 나와가지고 그 조용할 때 범죄자 기록도 보고 이 범죄 어떻게 잡을까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고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배송을 갑자기 제한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맞벌이 하는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잖아요. 새벽 배송을 강요할 수는 없죠. 하지만 새벽 배송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그분의 삶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설계해가지고 나는 새벽에 좀 일 좀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일하는 건 또 임금도 조금 높거든요. 그렇게 하고 낮에 좀 쉬고 뭐 좀 저녁 시간대에 좀 일찍 나는 오후부터 쉬겠다. 그걸 왜 막나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 근데 이게 되게 악랄한 게 뭐냐면 민주당 자기들 홍보는 새벽부터 하래. 그럼 민주당에 출근하는 민주당의 당직자들은 새벽에 출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그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민주당 당직자들은 뭐 그냥 다 철인이에요? 새벽에 출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강요지. 민주당 당직자들이 민주당 의원들 말 안 듣고 그 당직자들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본인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선택할 권리를 줘야죠. 서글님 말씀이 선택할 권리를 줘야죠. 이거는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는 안 되죠. 선택도 자기들은 신한 그 염전노예 그거 수사받고 한 사람들도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군의원, 시의원 딱딱 시키면서 강제 근로도 아닌데 왜 이거를 막아요? 모아님이 내로남불 노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노래로 안 되고 대하 소설을 써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한 10권짜리 대하 소설을 써도 다 못 쓸 정도의 엄청난 내로남불. 뭐 이거는 기억력이 나쁜 정도로가 아니라 제가 송영길의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붕어 IQ. 자기들끼리 붕어 IQ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금방 까먹어. 근데 그게 선택적이고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영구님이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하겠네라고 하셨는데 정말 뭘 자꾸 못하게 하고 시위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별히 중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위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를 삼죠? 저는 그거야말로 이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에 완전히 무슨 진짜 쉐시하고 시립하는 듯한 그렇게 중국 중심의 외교 정책?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왜 이렇게 중국 눈치를 봅니까? 그리고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게 본론인데 마지막 이상한 뉴스. 오늘 이상한 뉴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청와대 주요 인사 개인정보가 북한의 해킹 조직에 털렸답니다. 우리가 선관위 서버도 제대로 수사하자고 하잖아요. 선관위 서버는 안전한 겁니까? 청와대 서버나 청와대 개인정보는 그럼 선관위 정보보다 더 느슨해서 보안 상태가 느슨해서 해킹 조직에 털리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북한은 해킹 조직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적으로 그냥 알아서 방어해라? 저는 국정원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댓글 보다 보니까 청와대 주요 인사가 해킹 당한 거냐 아니면 갖다 바친 거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북한 편을 들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57개다. 거기다가 안규백도 얘기하잖아요. 80개에서 12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핵 보유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있는 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예요.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핵 위협은 실질적으로 우리 목을 겨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해구산을 쓰더라도 미국과 지금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국제 정세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과 달리 가면서 자체 핵무장을 할 수가 있나요? 이미 전력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자주국방? 미국에 무기 팔아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미국만 맨날 물러나라고 반미 시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국 무기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는 건 국방비 늘려가지고 미국 무기 사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시위하지 말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세요. 네? 반미 시위를 하는데 미국 무기를 왜 삽니까? 그게 그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물러나라고 하고 그 반대급부가 우리가 자주국방 하겠다는 게 우리는 지금 깜깜이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 관련된 정찰 자산이 적어요. 우리가 군사 위성이 몇 개나 되는데요.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정찰 자산은 미국에 있는 내용, 그 정찰 자산에 있는 정보를 한미 동맹에 기초해서 공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우리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이거 아니 다 자기 인기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돈 풀어야 돼. 그리고 또 복지 비용은 다 늘려. 공무원 숫자도 계속 늘려. 돈 들 때가 천진데 거기다가 국방비까지 늘린다고요?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나 봐요. 그래 놓고 집값 잡겠다고 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네. 정말.